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살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과 중국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두 나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한국은 언젠가는 꼭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생각뿐이었던 한국에 쐐기를 박아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프랑스는 너무 더럽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도 더럽고 배수 인프라도 너무 낡아서 비만 오면 물이 역류한다고 말하며 연신 인상을 찌푸렸죠. 프랑스의 환상을 품고 오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프랑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건 적어도 중국인이 할 말은 아니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나라부터 돌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은 최근 10년간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고 이제는 모든 인프라가 새 것이라서 프랑스보다 훨씬 깨끗하고 발전했다고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무시하려고 했으나 프랑스를 모욕하는 말을 중국인들에게 듣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어차피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으니 한국에 가는 김에 중국까지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실상을 낱낱이 사진으로 찍어온 다음 그 중국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죠. 저는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는 음식은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라 중국부터 들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렇게 처음 방문한 중국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공항은 꽤나 깔끔했고 도시 인프라도 나름 잘 되어 있는 듯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자마자 제가 봤던 중국의 장점들은 그저 중국에 보여주기식 인프라였을 뿐이고 현실은 처참했음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중국엔 배수시설이라는 게 아예 없는지 대부분의 길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조차 제대로 안 깔려 있었죠. 솔직히 프랑스는 더럽고 배수시설이 오래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청소부가 거리를 치우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청소부를 알 것도 없었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훠궈집에 가려고 했는데 훠궈를 먹기까지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들을 해야만 했거든요. 일단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가 비도 오고 너무 습해서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요. 중국인 택시기사는 외국인인 제게 뻔히 보이는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사기라면 둘째라면 서러운 프랑스에서 온 제가 순순히 당할 리는 없었죠. 결국 수차례의 번역기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저희는 합의를 마치고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에어컨을 안 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에어컨을 안 켜주는 택시는 처음 타봤고 그에게 에어컨 좀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 택시기사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미안하지만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 그리고 현지인이 내는 요금과 비슷한 요금을 내놓고 무슨 에어컨까지 바라는 거야? 내가 에어컨을 원한다면 기름값을 더 지불하도록 해. 저는 번역기 앱이 잘못 번역한 줄 알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엄청나게 습한 날씨였고 택시기사의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땀범벅이 된 채로 훠궈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줄이 엄청나게 길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훠궈를 꼭 먹어보고 싶었고 기꺼이 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덥고 습기도 엄청난데 줄을 서 있던 중국인들이 제 앞뒤로 계속 달라붙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껴안는 수준으로 제게 달라붙자 저는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언제 씻고 안 씻었는지 땀 냄새가 진동을 했고 땀은 또 어찌나 흘려대던지 제 온몸은 그들의 땀으로 흠뻑 젖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거리를 좀 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리를 벌리자마자 그 좁은 공간으로 중국인들이 새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야 외줄 서 있던 중국인들이 더워 죽겠는데도 사람들끼리 달라붙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새치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경악스러워서 그 즉시 훠궈 집에서 식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중국인 유학생은 무슨 자신감으로 허세를 부린 것인지 그렇게 중국에서 최악의 경험만을 한 저는 다시는 중국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남은 일정을 전부 취소한 채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솔직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걱정도 되더군요. 제가 봤던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 또한 그저 중국처럼 보여주기일 뿐이고 직접 경험한 한국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울까봐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은 채로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운이 다했는지 그날 한국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중국보다도 훨씬 덥고 습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제야 한국의 장마는 꽤나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그 말은 제 한국 여행 내내 비와 살인적인 습기와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저는 그대로 공항 밖으로 나가려다 한국의 지옥 같은 습도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도저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공항을 조금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은 중국 공항보다 훨씬 웅장하고 다양한 콘텐츠들로 가득했고 판소리 등의 전통 공연까지 무료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저는 역시나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국 공항은 이런 콘텐츠 하나 없이 그저 쓸데없는 것에 돈을 써서 과시하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공항 안에는 진흙 발자국이나 물자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가게 안은 손님들의 발자국으로 더럽혀지고 우산을 쓰지 않는 프랑스인들이 머리에 물기를 하도 털어대서 물자국으로 가득해지죠. 하지만 인천공항함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곧 풀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애초에 인천공항은 지하 주차장과의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비를 피하면서 들어올 수 있고 우산의 빗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간이 수건과 일회용 비닐도 잘 되어 있어서 빗물이 떨어질 일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배수시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길이 빗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 인력도 충분히 많았기에 실내에서 물자국을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을 배웠는데 이 속담처럼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한국은 프랑스와는 급이 다른 나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저는 서울로 향했고 호텔에 짐을 두자마자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습한 날씨 때문에 얼마 못 가 근처의 카페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카페에 들어오기 전에 우산을 몇 번이고 펼치며 물기를 다 털어냈을 뿐만 아니라 공용 우산꽂이로 보이는 곳에 자신의 우산을 보관하기까지 했거든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행동이기에 저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지만 쓴다고 해도 실내에 들어올 때 털거나 하지 않죠. 그저 이건 내 가게고 너는 청소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 내가 굳이 우산을 털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라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물기를 뚝뚝 흘리며 그냥 들어올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 함부로 보관해뒀다가 정말 10초도 안 돼서 우산을 털 일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산의 물기를 털고 공용 보관함에 자신의 우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멋진 모습을 보게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시원하고 감성적인 카페에서 비오는 경치를 감상하고 있자니 이것도 나름 즐거운 여행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며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문득 한국은 날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 금방이라도 쪄 죽을 것처럼 덥고 습기찬 환경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해버렸거든요. 대중교통, 택시, 그리고 길거리의 질비한 편의점이나 관공서 등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었기에 저는 걷다가 지치면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 기사조차 에어컨 틀기를 거부했다면 한국에서는 가게에서 잠시 물건 구경을 하며 에어컨 바람을 쐬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어떻게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의 똑똑한 인프라와 경제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일차 밤에 저는 살면서 본 적도 없는 엄청난 폭우를 겪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호텔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줄기라면 배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나 중국은 진작에 잠겨버렸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전부 새 것인지 이 정도의 폭우에도 멀쩡했으며 심지어 새벽에 잠에 깨서 창문 밖을 바라보니 한국인 청소부들이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폭우는 그쳤지만 아직도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심지어 새벽이었음에도 청소부들은 열심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엄청나게 게을러서 새벽에, 그것도 비 오는 날, 청소는 임금을 3배로 준다고 해도 절대로 안 할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이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수준 높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이번 여행은 비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장마철을 완전히 경험한 외국인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꼭 날씨 좋을 때 한국에 와서 더 즐거운 한국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폭우 속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